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베이골드 김태형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 파월 의장의 발언도 그렇고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와줬었고, 뭐 특히나 아직까지 관세와 관련해서는 뭐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영향력은 뭐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려감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뭐 로봇주든 또는 뭐 첨단 산업과 관련된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조정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인 이 매크로 자체가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이겨낼 수 있거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간 약세일 때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여주는 조선이나 방산 이쪽 섹터가 상대적으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뭐 마찬가지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아니고요. 그 앞으로 발표되는 뭐 물가나 고용 지표 이런 것들 보면서 하겠다. 평소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어느 정도 면역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뭐 이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정말로 부과를 해서 이 앞으로의 이런 뭐 이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에 상응하는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관세와 관련된 이슈는 우려감이 최대치로 극대화됐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좋은 기업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전략도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리뷰부터 좀 도와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떤 종목 편입할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고요. 워낙 좋은 자리에서 샀지만 오늘은 아쉽게 장대 연봉이 달려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거의 80% 가깝게 1월 31일 날 편입을 했기 때문에 2주도 되지 않아서 딱 이때 편입한 거거든요. 이때 편입을 해서 2주도 되지 않아서 한 80%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더 보고는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자리와 이런 시장의 분위기라면은 만약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거의 막 11,000원 막 이렇게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자리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그냥 5차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이제 뭐 최고가 기준으로 만약 더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종목 100% 수익 달성을 하면은 수익률을 달성을 하면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노래를 한번 했었어요. 반응이 나쁘지 않았는데 좀 그거를 또 다시 한번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이거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만약 100% 수익률까지 올라가면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노래 한번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신규 진입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제가 이틀 전에 이제 전화 출연을 했었을 때 목표가가 9종목이 가가지고 다 리뷰를 하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DB 하이텍. 그동안 이 종목은 정말로 말 그대로 DB 잤습니다. 계속해서 잠들었던 종목이었는데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이 중국 내에서 이관신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계속 요즘에 저도 모르게 이관신만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제가 이구 산업으로 방송에서 많은 수익을 드렸다면은 요즘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저도 모르게 이구환신 김태윤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는 거죠. 이구환신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 춘절에 이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 대한 판매량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180% 상승을 했다라고는 합니다. 결국에 오래된 것을 교체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내수를 살려야 되고 그동안 돈을 쓰지 않았던 이런 국민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DB 하이텍이 이관신 정책과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월 달에 이 동사의 이 부천 공장의 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이 상호 공장도 있습니다. 충북 응성군에 이 상호 공장도 있는데 이 두 기업의 합산 가동률이 지금 80%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70% 중반이었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결국에는 1월 달에 이 반도체 생산에 대한 주문이 갑자기 몰려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 부분이 결국에 중국 IT 시장의 판매량이 최근에 올라오다 보니까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 체질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워낙 제가 항상 좋은 자리에서 사놓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빠른 수익도 중요하지만 바른 수익도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속도를 쫓기보다는 시간을 쫓기보다는 방향을 쫓아라.
그래서 항상 급등하기 전에 사놓고 급등하면 이제부터 언제 팔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매매는 없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선물을 나름대로 좀 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지금 거의 30%까지 올라왔거든요. 2차 목표가 제가 44,500원을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44,500원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고요.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오늘 거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버티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힘은 남아있다. 자, 그래서 2차 목표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기다려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코나아이입니다. 자,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도요. 별로 안 간 것 같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이런 업황을 보고 산업을 보고 투자하는 부분들, 뭐 매크로를 보고 투자도 하겠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쪽만 투자하면 재미가 없는 시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 정치 테마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되었다. 자, 왜냐하면 또 내일 또 괜히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달려드실 것 같지만 또 변론기일 이슈가 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추후에 앞으로 발생하는 어떤 인맥주들에 대한 부분들도 움직이게 된다면은 이런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저는 따라 사는 매매는 잘 안 합니다. 눌려서 바닥 잡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빠져도 덜 빠지고 올라갔을 때는 그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으로는 제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웹캐시라는 종목도 요거 말씀드리고 나서 이틀 뒤인가에 편입을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수익 중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수익, 올바른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 목표가 달성하지는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차 목표가 25,800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만약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 또는 정책주들 저는 이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올라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대신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경기도 지역화폐 쪽 관련된 사업을 했었을 때 약간 좀 노이즈가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정치 테마 또는 정책주로서의 약간의 이슈가 붙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만약 요 구간 이탈한다는 얘기는 그거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먼저 오랜만에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정말 오래됐습니다. 제가 반도체 섹터 6개월 동안 거의 안 하다가 저점 잡아 드렸잖아요. 그죠? PSK 홀딩스 급등을 했었고 STI 막 등등등. 이제는 저는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자, 제가 어떤 2차 전지를 보시는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가는 102,400원. 종목명은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을 오늘의 공략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이 테슬라 관련해서 모델 Y에 동사에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 이때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과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료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TMI 준비를 했어요. 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TMI는 Too Much Information이 아니라 태은 매니저 인사이트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최근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이 저가 부근에서 순간적으로 급등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에서 꿈의 배터리 전고체 라인을 3월부터 본격 가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우선은 첫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이제는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찾았던 거고요. 자, 그리고 다 맞물리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에서도 내년에 소형 전고체 전지 양산을 하겠다. 갤럭시 링부터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 대주전자재료가 급등을 했던 요인 중에서는 이 테슬라의 신형 모델 Y에 이 동사에 또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그래도 버텨줬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 대주전자 재료도 전반적으로 약간 이 전기차 캐즘으로부터는 그래도 버텨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꼭 하나를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희 탑픽은 대주전자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히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뭐 전고체 배터리나 또는 실리콘 음극재 쪽만 보시겠지만 사실 이 기업이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기 전에 이 전도성 페이스트 쪽 관련해 가지고 주력 제품이었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가 이 전도성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뭐 MLCC와 같은 그쪽의 핵심 소재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최근에 MLCC 관련해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글로벌 1등 기업인 무라타에서 서버용 MLCC의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2배가 증가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또 핵심 소재, 전도성 페이스트를 또 생산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맞물리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 또 일정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보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미리 트렌드를 선점하자라는 측면에서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한 초반에서 중순 정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초반 정도에 시작을 할 건데 인터배터리 2025가 있습니다. 작년에 인터배터리 2024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 또 부각을 받으면서 또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2월 중순이거든요, 거의.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정주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럼 결국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도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료 다음 자료만 보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22년도부터 찍어주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까지의 이 연결 실적이거든요. 거의 작년 실적에 부합하는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4분기 실적 반영이 되면은 어느 정도 전기차 캐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잘 유지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 여기서 빨간색 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이 대주전자재료는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캐파를 보유하고 있다. 자,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부분들 우호적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쪽으로부터도 반사익을 얻을 수 있고 특히 여기도 나옵니다. 기존 공급을 맡고 있던 중국 기업의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고 그 자리를 동사가 꿰찼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달 인터배터리 2025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제는 살 때가 되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하고 손절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손절가는 우선, 목표가는 차근차근 하나씩 앞으로 높여가면서 가겠습니다. 11만 4,500원. 자, 1차 목표가 잡고 손절가는 92,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8시 30분에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요. 어제 제가 8시 30분에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8시 30분에 진행을 정상적으로 할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